자, 오늘 대표값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표값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통계에서 여기 이제 대표값 뭐라고 돼 있어? 대표값 자료 전체, 우리 어떤 자료 전체의 중심 경향이나 특징이 되는 것을 우리 대표적으로 나타낸 값이라고 그래. 그래서 대표값이라고 얘기를 한다. 대표값은 이제 그럼 대표값이 도대체 뭔가요? 그럴 수 있는데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거야. 평균이 대표값 중에 가장 진짜 대표적인 값이야. 평균이. 그래서 어떤 우리 집단의 그런 너희들 뭐 특히나 시험 보고 나면 뭐 과목별 평균도 나오고 개인별 평균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학년별 평균도 나올 거고, 그래서 그런 평균이 보통은 가장 우리가 보편화된 대표값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 평균이 조금 좀 불편할 때가 있어. 평균이 좀 불편할 때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대체로 뭐를 쓸 수 있냐면 중앙값이라는 것과 최빈값이라는 걸 쓸 수가 있어. 중앙값과 최빈값 등을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우리 원래 이제 대표값에는 얘네 셋 말고 여러 뭐또라는 것들이 많이 있어.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요 세 개야. 그래서 여기에서도 요 세 개에 대한 것들을 배울 거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평균에 대해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좀 배워볼 거야. 평균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평균은 구하는 방법 너희들이 알고 있어. 어떻게 구했어? 모든 자료의 값들의 합을 그 자료 값들의 개수로 나눠줬어. 그지? 우리 그런 자료의 값을 별량이라 그래. 변량 이렇게 왜 읽지 말고 우리 한글은 별량으로 읽어야 돼. 별량. 우리 별량이 뭐야? 자료의 수량을 나타낸 값들을 얘기를 한다. 이런 별량들의 총합을 그 별량의 개수로 나눠준 것을 평균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긴 얘는 뭐 11, 12, 13, 14, 15의 평균을 구하여라. 그래서 이 5개의 값을 더해서 우리 값이 5개니까 5로 나눠줬다. 그렇지? 이렇게 평균. 그러면 여기도 나와있지? 우리 일반적으로는 평균이 대표값으로 가장 많이 쓰이지만 우리 자료의 값들 중에서 극단적인 값, 그런 어떤 대체적으로 어떤 모여있는 값에서 어떤 하나만 이렇게 좀 같이 동떨어져 있을 때, 극단적으로 좀 높은 값이 나오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좀 낮은 값이 나올 때는 평균값에 영향을 많이 줘. 평균값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평균이 대표값으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중앙값이나 최빈값을 대표값으로 써야 될 때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 근데 여기서는 평균을 좀 구해볼 거야. 이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줄기 2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혹시 알고 있니? 줄기 2표 이렇게 너희들이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통계할 때 거기서 너희들이 도수분포표랑 평균이랑 막 하면서 이런 표 배웠을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0, 9는 구분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줄기에 해당하는 건 10의 자리 이상의 숫자를 나타냈고 2에 해당하는 거는 1의 자리 숫자를 지금 나타내겠다라는 뜻인 거야, 그치? 그랬을 때 우리 8명이 통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평균을 구하세요. 그랬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우리 별량값들이 어떻게 돼 있어? 9도 있고요. 11도 있고요. 11도 있고요. 12도 있고요. 15도 있고요. 18도 있고요. 20도 있고 24도 있어. 이걸 다 더해서 뭘로 나눠야 돼? 몇 개야? 8개로 나눠야 돼. 그치? 8개로 나눠야 된다. 계산 얼마 나오니? 얼마나? 8분의 얼마나? 눈만
꼼뻑꼼뻑하지만 계산 쉽게 계산하는 건 뭐야? 얘 다 더하면 어떻게 돼?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0에다가 얼마를 더해줘야 돼? 1, 2, 2 얘네 더해주면 어떻게 돼? 2, 4, 9, 17 하면 67일 거고 얘는 40에다 4를 더하니까 44가 될 거고 얘는 9가 되겠네? 합하면 얼마야? 111에 120이구나 120 하면 계산하면 얼마야? 10 얼마? 5 얘는 분이겠지 그지? 우리 평균은 단위를 꼭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답이 15분 이렇게 될 거야. 자 물고기 6마리의 몸의 길이다 센티미터다. 우리 뭐 다 더해서 6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뭐 간단한 계산이니까 계산해 보기로 하고. 자 6명이 일주일 동안 컴퓨터 사용 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평균이 6시간이다. x의 값을 구하여라. 그럼 평균이 6이다 라는 건 얘네 총합이 몇 개야? 둘, 넷, 6개네. 총합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x 더하기 5 더하기 7한 것이 얼마야? 평균 6이 6개 있다는 얘기지 그지?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럼 얼마야? 10, 20, 30 더하기 x가 36이야. 그래서 x는 6이니까 x의 값을 구하라. 6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뭐 평균 구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미 잘 알고 있어. 평균 구하는 거야. 그럼 우리 중앙값이라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중앙값이야. 중앙값. 중간값이 아니고 중앙값. 뭐겠어? 말 그대로 정 가운데 있는 값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중앙값이라는 것은 자료를 우리 별량을 작은 값에서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한다.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크기 순으로 나열을 했을 때 순서가 한 가운데에 있는 값을 얘기를 해. 순서가 한 가운데 있는 값을 얘기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선생님 홀수 개이면 우리 이렇게 지금 여기 예로 나와 있는 것처럼 4, 3, 7, 6, 1 이렇게 5개 홀수 개이면 우리 1, 3, 4, 6, 7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운데 있는 게 딱 하나라서 중앙값 우리 4라고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데 짝수개면 2, 5, 6, 8, 9, 9 하면 우리 중간에 있는 게 세 번째 거로 갖고 와요, 네 번째 거로 갖고 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지? 그러면 이 짝수기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중앙에 위치한 이 두 개의 평균을 구해줘. 가운데 있는 중앙에 위치한 두 개의 평균을 구해준다.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돼. 요게 중앙값이야. 요게 중앙값. 여기도 가운데 중 가운데. 자, 최빈값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빈도수가 최고로 많이 나온 값을 얘기를 해. 그래서 별량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우리가 최빈값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 나오지. 자료의 값의 개수가 가장 큰 값이 1개 이상 있으면 그 값이 모두 최빈값이다. 여기 지금 예를 들어놨어. 3, 4, 6, 6, 5, 4, 6, 7 그랬는데 6이 3번 나타나. 그러니까 최빈값은 6이야. 6이 가장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봐봐. 1, 4, 3, 3, 9, 6, 1, 8, 7 이렇게 되는데 1이 2번, 3이 2번 나타나져 있어. 그치? 그래서 1과 3이 가장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최빈값은 1과 3이 된다라는 거야. 1과 3이 된다. 그치? 1과 3이 된다. 그래서 최빈값은 꼭 하나만 나오는 거는 아니야.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최빈값은 모든 자료들의 그 별량이 다 한 번씩만 나타나게 되면 우리 빈도수가 제일 많은 게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지, 그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최빈값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 최빈값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중앙값은 언제 많이 쓸 거냐, 중앙값은 언제 쓰고 최빈값은 언제 쓸 거냐 라는 게 우리 참고 얘기 나오는 건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일반적으로 자료에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나타내지는 값보다 동떨어지게 가장 큰 값이나 가장 작은 값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지는 값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평균을 좀 신뢰할 수가 없어. 평균이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쓰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값을 우리가 대표값으로 쓰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어. 그리고 수로 나타낼 수 없는 자료나 별량의 개수가 많고 별량의 같은 값이 많은 자료는 우리가 최빈값을 대표값으로 쓰는 게 유용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지. 최빈값은 자료에 따라 2개 이상일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다. 자, 6명이 제기차기를 했다. 중앙값을 구하시오. 우리 차례대로 늘어나라. 1, 그 다음에 뭐 있어? 3, 1, 3, 그 다음에 뭐야? 6, 8, 13, 21 이렇게 나타내 놓고 보면은 여기도 봤다시피 우리 어떻게 1과 21이 좀 차이가 많이 나지, 그지?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좀 작은 값, 극단적으로 큰 값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 이런 경우에는 평균이 부적절하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우리 중앙값 6개니까 우리 요 가운데에 해당하는 얘네 2개. 그래서 6 더하기 8을 2로 나눠서 7회가 우리 중앙값으로 유용하겠다라는 얘기야. 여기도 그렇게 나타내 보면 되겠지. 최빈값을 구해보라. 자, 260이 몇 번 나타내지니? 262 두 번 나타내지겠네. 262 두 번. 270은 우리 한 번. 265도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구나. 265 세 번이 나타내지기네. 255번 한 번, 275도 한 번 나타내지게 되겠어. 그러니까 여기선 최빈값은 265mm가 최빈값이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별건 없어. 여기까지 그래서 69페이지까지는 진짜 별 내용이 없어서 뭐 이따 문제 풀어보는 거 금방 풀 수 있을 거고, 자, 소단원 핵심 문제도 별거는 없을 거다. 금방 풀어볼 수 있을 거야. 자, 오늘의 복잡한 건 뭐냐면 산포도야. 산포도. 이게 복잡하다. 산포도. 산포도가 뭐야? 그랬더니 산에서 나는 포도요 이러지 말고, 산포도는 뭐냐면 우리 흩어져 있는 정도. 우리가 이제 어떤 두 집단이 어떤 A라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이런 게 있어. 만약에 너희들이 대부분이 지금 2학년이니까 지금 2학년이 1반하고 2학년 2반이 이렇게 있어. 근데 얘네 평균, 수학 평균을 구해봤어. 근데 평균이 똑같이 70점으로 똑같더란 얘기야. 반평균이. 그렇지? 그랬을 때 그럼 평균만 가지고선 이 분포되어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우리가 가늠하기가 힘들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 산포도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 흩어져 있는 정도,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반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야. 평균이 70점인데 편차가 되게 큽니다. 어떤 반은 평균이 70점인데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요런 말을 좀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산포도는 자료의 별량에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수로 나타낸 값인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산포도가 뭐냐면 표준 편차라는 거야. 표준 편차. 우리 여기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표준 편차라는 걸 할 건데, 자, 표준 편차라는 게 우리가 대표적인 산포도야.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한 우리가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도 봐봐. 자료의 별량값이 대표값을 중심으로 모여 있을수록 산포도 값은 작아지고, 대표값으로부터 멀리 많이 흩어져 있을수록 산포도 값은 커진다 그랬는데, 우리 산포도가 작은 거를 우리 자료 별량이 고르게 분포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 고르게 분포돼 있다. 그리고 산포도가 커진 거를 고르지 않다라고 좀 얘기를 한다. 자, 그것도 이제 우리 자료값들을 보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러면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편차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야 돼. 편차라는 게 뭐냐면 별량에서 평균을 빼야 돼. 반대로 빼면 안 돼.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다. 그러다 보니까
편차를 먼저 구하려면 여기 나오지. 평균을 좀 먼저 구해야 돼. 평균을 좀 먼저 알아야 된다. 평균을 모르면 편차를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별량 빼기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차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도 지금 예를 들어서 2549라는 자료 4개, 별량이 4개인 자료의 값의 평균을 구해봤어. 평균을 구해봤더니 우리가 5가 나오는데 2의 편차는 그래서 마이너스 3, 5의 편차는 0, 4의 편차는 마이너스 1, 9의 편차는 4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편차도 단위를 쓴다. 편차는 단위를 쓴다. 그래서 편차는 우리 별량의 단위랑 같다. 그러면 이 편차들을 가지고서 흩어져 있는 정도를 알고 싶어서 이제 통계학자들이 뭘 했냐면 얘네들은 평균을 내보자 그랬어. 얘네들은 평균을 내보고 싶었어.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봤다. 얘네 다 더하면 얼마 나오니? 0이 나와. 그래서 편차들의 합은 항상 0이다.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 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0이 나와버려. 어떤 집단이든 간에 우리가 평균을 가지고서 편차를 구해서 총합을 구하면 항상 0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ht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기가 불편하지, 그지? 뭐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넘겨봐봐. 그래서 먼저 우리 분산이라는 걸 구하게 되는데 지원은 우리 분산이라는 걸 그래서 먼저 구하게 되는데 편차의 총합은 0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버리냐면 제곱을 해버려. 그러면 우리가 모든 별량값이 평균이랑 같지 않은 이상에는 어떻게 되겠어? 편차를 제곱해서 합하면 0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0이 나오질 않겠지, 그지? 항상 양수가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편차의 제곱을 우리가 합해서 평균을 낸다.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총합의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얘기를 해. 분산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편차를 제곱해서 총합을 구해서 우리 별량의 개수로 나눠준 게 분산이야. 여기 나오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라고 나오지? 평균이야. 이게 분산이야. 그런데 우리 이 분산은 단위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단위를 쓸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 편차는 단위를 쓸 수 있다 그랬지, 그지? 편차는 별량과 평균의 우리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기 때문에 같은 자료값에서 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단위를 쓸 수가 있어. 근데 얘는 어떻게 해버렸어? 그 자료값을 별량 그 자료값 제곱을 해버렸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단위를 쓸 수가 없어. 만약에 길이 단위였어. 우리 아까 전에 뭐였어? 우리 뭐 신발 미리수 뭐 이런 거 나온 게 있었잖아. 어디 갔어? 여기만 신발 미리수 나온 게 있었잖아, 그지? 여기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갖고 막 편차들을 구해갖고 제곱을 했어. 만약에 제곱을 했으니 막 뭐 25 이렇게 나왔어. 제곱을 한 게 편차가 5라서. 그러면 이거 편차 얘가 밀리미터 이렇게 붙일 수 있겠어? 그럼 여기 제곱을 붙일 수 있겠어? 제곱을 했다고? 못하겠지. 왜 제곱을 붙이면 뭐가 돼? 넓이 단위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래서 분산에는 우리가 단위를 쓸 수가 없어, 그치? 단위를 쓸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통계학자들이 또 어떻게 단위를 붙이고 싶은 거야. 단위를 붙이고 싶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려? 분산을 우리 제곱해서 나타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나온 분산값에다가 의미 아닌 제곱근을 구해줘 버려. 루트를 씌워버려. 그래서 분산에다가 분산의 의미 아닌 제곱근을 구해버린다. 그래서 그거를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해.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한다. 너희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기호로는 너희들이 중학교에서는 표준 편차를 우리가 스몰 s라고 많이 쓸 거야. 스몰 s라고 많이 쓸 거다. 그래서 우리 분산을 스몰 s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많이 쓸 거야.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 가서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 이제 시그마라는 요게 그리스 문자야.
시그마 요렇게 써. 시그마 그리고 우리 표준 분산은 시그마 제곱 요렇게 시그마로 많이 쓸 거야. 요렇게. 그건 이제 고등학교 가서 하기로 하고. 자, 중학교에서는 우리가 S로 표현을 할 거다. 그럼 이제 여기 얘 드러났어. 우리 한번 구해볼까? 얘 1438의 표준 편차를 구해보자 그랬어. 먼저 1단계 각 별량의 편차를 구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먼저 평균을 구한다. 첫 번째로 평균을 구해줘. 평균을 구해줘. 그 다음에 각 별량의 편차를 구해준다. 1 빼기 4에서 마이너스 3, 4 빼기 4에서 0, 3 빼기 4에서 마이너스 1, 8 빼기 4에서 4. 그래서 이 편차들을 제곱해서 우리 총합을 구해. 그걸 평균을 낸다. 그럼 분산이 나와. 그래서 이거를 표준 편차를 구해줘. 루트를 씌워주면 돼. 그랬더니 선생님 4분의 26이니까 얘 루트 4분의 26해서 2분의 루트 26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보통 통계는 그 소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좀 소수로 나타내 주는 걸 좋아해. 그래서 6.5 루트 6.5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해. 희한하지? 그치? 어쨌든 이렇게 주어진다. 그리고 여기 나와 분산은 단위가 없다. 그치?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야. 분산은 단위가 없고 표준 편차는 별량의 단위랑 같다. 요게 그러면은 오늘 내용 설명은 이게 다야. 자, 중간에 뒤에 이제 개념 설명도 있는데 요거는 아까 얘기했어. 삼포도와 자료의 분포 상태 그랬어. 그지? 분산과 표준 편차는 둘 다 삼포도야. 삼포도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제 분산은 우리가 단위를 쓸 수 없고 표준 편차는 우리가 단위를 루트를 분산의 루트를 씌워서 단위를 쓸 수 있게 만들어준 값이야. 너희들은 배우지는 않지만 우리 삼포도에서는 절대 편차였나? 하여튼 그런 것도 있어. 그거는 뭐냐면 편차에 절대값을 씌워줘. 아까 음수가 나와서 안 됐잖아, 그지? 그래서 편차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준다. 그래서 음수를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편차들을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것의 평균을 내. 그렇게 내는 편차도 있어. 근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표준 편차를 더 많이 쓴다. 통계에서는 더 많이 써. 그래서 이 표준 편차가 되게 중요한데 나중에 너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확률과 통계 배울 때 통계에서 거기서 이 표준 편차를 가지고서 오차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구할 거야. 구할 거고 너희들이 거기다 구하다 보면은 뭘 알게 되냐면 너희들이 나중에 수능 볼 거 아니야. 수능, 그치? 수능을 보면 너희들이 원점수라는 게 있고 표준점수라는 게 있어. 원점수라는 게 있고 표준점수. 원점수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 실제 시험 점수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특히나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들이 다 다르잖아, 그지? 어떤 학생은 뭐 물리를 선택을 할 수 있고 어떤 학생은 뭐 화학을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서 과목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 과목에서 나오는 자기 평균하고 원점수 값을 가지고서 비교를 할 수가 없어. 비교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너희 통계를 배울 때 이 표준 편차하고 각 과목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서 표준화를 시켜. 그래서 표준 점수라는 걸 얻는다. 표준 점수라는 걸 얻어. 그 점수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그 구하는 과정을 고등학교 통계 시간에 배울 거야. 그런 거를.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 분산과 표준 편차는 평균을 중심으로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아까 얘기했던 삼포도야. 지원아. 그래서 이 분산값이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것은 우리 별량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가까이 모여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분포 상태가 고르다라는 얘기야. 고르다. 크다라는 얘기는 별량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넓게 흩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료의 분포 상태가 고르지 않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만약에 평균이 이렇게 있어, 우리 그럼 별량 값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우리 고른 경우야. 그러면은 고르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많이 들쑥날쑥하게 돼 있어. 들쑥날쑥하게 돼 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
자, 다시 우리 71페이지를 봐봐. 학생 5명의 가족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 가족이 8명이 있어. 가족이. 오, 대가족인데 7명도 있어. 오. 평균을 구하시오. 그랬네. 우리 어떻게 돼야 돼? 3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3 더하기 7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5로 나눠야겠지, 그지? 5로 나눠야 됐어. 그러니 얼마가 나? 5분의 25에서 5명이 나오겠네. 자, 평균이 5명이 됐어. 자, 각각의 편차를 구하시오. 우리 어떻게 한다? 첫 번째 건 마이너스 2, 두 번째는 마이너스 1, 세 번째는 3, 네 번째는 마이너스 2, 우리 마지막은 2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 편차를 내가 제대로 구했는지 확인해 볼 거는 뭐겠어? 얘네들을 다 더해봐. 다 더했을 때 0이 나오면 내가 편차를 틀리지 않고 잘 구한 거야. 그치? 틀리지 않고 잘 구한 거다. 여기도 숫자 크다. 너희들이 구해봐. 자, 그래서 요런 문제가 나와. 요런 문제가. 5명이 일주일 동안 먹은 아이스크림 개수의 편차를 나타낸 자료다. 그랬어. 그치? X값 구하래. 우리 총 합이 얼마여야 된다고? 합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플러스 x 플러스 3한 것이 0이 돼야 된다고. 그지? 0이 돼야 돼. 그러면 x가 얼마 나오니? 효준아, x 얼마 나오니? 응? 3. 그래서 따라 x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3.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다. 요것도 그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다. 별거는 없다. 이렇게 편차를 구해서, 지원아, 이렇게 편차를 구해서 우리가 분산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해볼 건데, 자, 이렇게 편차를 알려주면 땡큐야. 편차를 이렇게 알려주겠냐? 안 알려줘. 이렇게 자료값만 주고서 별량값들을 주고서 이러고서 표준 편차를 구하래. 이러면 이제 귀찮아지는 거야. 중간 과정들이 많아서. 어쨌든 자, 편차를 7번은 우리 편차를 알려줬어. 분산을 구하래. 어떻게 한다고? 편차를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로 나눠야겠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 5분의 얼마니? 얘네 다 더하면, 미녀가 다 더하면 얼마? 40이요. 그래서 분산은 8 나오는 거야. 그래서 분산은 단위를 쓰지 않는다. 물론 여기엔 단위가 없기도 하지만. 그럼 밑에 8번을 봐봐. 5명의 수면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분산을 구하여라 그랬는데 먼저 평균을 구해야겠어. 우리 평균은 그 얘기는 안 해줬구나. 우리가 보통 평균은 M이라고 많이 쓴다. 평균은 M이라고 많이 써. M이 뭐에서 온 거냐면 민. 그러면 얘 민이 무슨 뜻이야? 뜻, 뭐 의미하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 그지? 수학 용어로는 얘가 평균이야. 민이 수학 용어로는 평균이다. 그래서 우리 평균은 M이라고 많이 써. 어쨌든 우리 평균을 구해보면 어떻게 돼야 돼? 하나, 둘, 셋, 5개, 5분의 6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10이야? 평균 8 나오겠네, 그치? 6, 7, 8, 9, 10이니까 가운데 있는 8이 나올 거다. 8 시간이겠지? 그럼 우리 편차는 어떻게 돼야 돼? 편차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0, 2가 될 거야. 그럼 우리 분산을 구해봅시다. 분산은 우리 S 제곱이라고 쓴다고 많이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 5분의 제곱하니까 4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4. 그러니까 어떻게 돼? S제곱은 2가 나오겠구나. 2. 그래서 우리 표준 편차는 우리 S라 그랬지? 루트 2 시간이 되는 거야. 표준 편차는 단위를 붙여줘야 돼. 그런데 봐봐. 선생님이 공식 하나를 또 알려줄 거야. 분산을 이렇게 구하려고 하면 조금 불편한 경우도 있어. 그지? 불편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지금 분산 구하는 이게 분산의 정의와도 같아. 별량의 개수 분의 별량 마이너스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의 총합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너희들이 이게 변형식이라 그래.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면 얘를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면 요 공식을 좀 적어두자. 우리 별량의 개수 분의 별량의 제곱의 총합이야. 별량을 제곱을 해. 별량의 제곱의 총합에서 뭘 뺐냐면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줄게. 평균의 제곱을 빼준다. 이렇게 구해도 분산은 나와. 이렇게 구해도 분산은 나온다. 이 공식에 대한 자세한 거는 너희들이 고등학교 가서 배우게 될 거야. 고등학교 가서 배우게 될 건데 자, 요렇게 구해주면 너희들이 또 좀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어떨 때 편하게 구할 수 있냐면 이 값을 구하라 그래. 별량을 제곱한 것의 평균을 구하라 하는 문제들이 가끔 있어. 그래서 요거 구할 때가 우리 좀 편해. 요거 구할 때가 좀 편하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가장 기본 개념만 하다 보니까 요런 공식들이 안 나온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다가 좀 선생님이 하나 좀 적어줄게. 자 n개의 별량이 있다. 우리 좀 유용하게 쓸 공식. 자 먼저 n개의 별량이 있어. x1, x2, x3, 점점점, xn 얘의 평균을 아까 선생님 평균 뭐라고 많이 적는다고 했지? m이라고 많이 적는다고 했어. 그 다음에 우리 분산을 s제곱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s라고 쓴다고 했지? s일 때 우리 별량들에 모든 별량들에다가 별량 a x1 플러스 b 모든 별량에다 a를 곱하고 b를 더하는 거야. a x2 플러스 b a x3 플러스 b 점점점 a xn 플러스 b의 평균을 우리 m 다시 분산을 s 다시의 제곱 표준 편차를 S 다시라 하면 자 우리 요 M 다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우리 요 M 다시는 똑같이 모든 별량에다 A를 곱하고 B를 더했기 때문에 평균도 A를 곱하고 B를 더한다. 그 다음에 편차라는 거는 모든 별량에다 똑같이 B를 더한 거는 우리 너희들 평행이동 배웠지, 그지? 그치? 1차 함수 평행이동 배웠잖아, 그지? 모든 값에다가 B를 다 더한 거는 평균도 똑같이 B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이 편차는 변하지가 않아. 변하지는 않는다. 그럼 뭐가 변형을 시키냐면 요 곱하기 A 값. A 값은 이 별량 값에다 A를 곱하기 때문에 이 폭이 변해져 버려. 폭이 변해져 버린다.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 별량에다 곱해진 A라는 값이야. 그래서
우리 S 다시라는 값은 S 다시의 제곱은 A 제곱 S 제곱이 돼. 그러니까 분산은 원래 처음 분산에다가 A를 제곱해서 곱해주면 돼. 그러면 우리 표준 편차는 S 다시는 얘의 A 제곱 S 제곱의 양의 제곱근, 음이 아닌 제곱근이겠지. 그래서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럼 선생님 AS겠네요 라고 하는데, 아니고 A의 절대값을 붙여줘야 돼. 지원아, A의 절대값을 붙여줘야 된다. 왜냐하면 A가 음수일 수도 있거든. A가 음수일 수도 있어. 그래서 절대값을 붙여줘야 돼. 요거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 공식을 좀 기억을 해둬라. 이 책에서는 지금 이거를 쓰는 문제가 딱히 나오지는 않는다. 근데 너희들이 나중에 조금 더 어려운 책을 공부하거나 할 때 요걸 이용하는 문제가 나올 거야. 나올 거고, 고등학교에 가서는 당연히 써야 되는 공식이 될 거야. 기본 공식이 된다. 그래서 요거 좀 잘 기억을 해두고, 요것도 잘 기억을 해두고, 이거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어떻게 외웠냐면, 고등학교 때 이거를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외웠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렇게 외웠어. 왜냐하면 너희들이 고등학교 가면 이거를 공식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2x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렇게 외울 거거든. 이 공식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이제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보게 될 건데, 이제 x제곱 우리 별량을 제곱해서 평균을 내겠다. 이 기대값이라는 표현이야. 기대값이 평균과 같은 뜻인데, x를 제곱한 것의 기대값에서 기대값의 제곱을 뺀다. 그래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외웠었어. 너무 안 이어져갖고 선생님 고등학교 때. 그래서 선생님은 그렇게 좀 외웠고, 너희들은 그냥 뭐 잘 외울 수 있으면 그냥 하면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공식들을 좀 기억을 해두고 공부를 해라. 자, 다음 페이지. 아까 우리 개념 여기 했었지?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 지금 보면 오른쪽 표는 A, B, C, A반, B반, C반 3개의 반이 있고, 중간고사 성적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냈다 그랬어. 자, A반의 평균은 72점, 표준 편차는 루트 7점, B는 80점, 2루트 3점, C는 77.3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랬더니 성적이 가장 높은 반은 어느 반이야? 평균이 가장 높은 B반이겠지, 그지? B반이다. 성적이 가장 높은 B반이야. 성적이 가장 고르게 분포된 반을 구하여라. 성적이 가장 고르게 분포된 반은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반을 찾으라는 거야. 이 중에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반은 루트 7이 나와 있는 A반이야. 가장 고르지 않다고? 가장 고르지 않은 거는 표준 편차가 가장 큰 3이냐? 얘는 루트 9잖아. 2루트 3이구나, 그지? 2루트 3이 나와 있는 B반이 가장 고르지 않다란 얘기야. 그러면 이런 거 나오고서 그 옳은 것을 골라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막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A, B, C 3개 반 중에서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은 B반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건 모르지, 그지? 표준 편차가 가장 커서 고르지 않고 성적이 가장 또 높기도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 3개 반 중에서 제일 성적이 높은 학생이 꼭 B반에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야, 그지? 그치? 그랬더니 봤더니 또 어떻게 돼 있어? 우리 뭐 성적이 그럼 가장 낮은 학생은 A반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해. 그것도 맞겠어, 틀리겠어? 틀리겠지, 그지? A반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그거는 알 수가 없다. 정확한 별량들을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자, 얘는 9-1은 너희들 한번 해보고, 자 9-2 평점을 조사했더니 요것도 한번 요거 한번 잘 해봐. 그래서 넘겨봤더니 여기는 특별하게 할 게 없어. 요 우리 그 마무리 테스트 보면 자 요런 게 이제 좀 개념 문제들이 처음에 배울 때 좀 헷갈릴 거야.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2개. 평균은 대표값 중 하나이다. 맞아, 그지? 중앙값은 대표값이 아니야? 아니지, 대표값이 맞지, 그지? 대표값, 너희들이 제일 많이 쓰이는 대표값 3개가 뭐라 그랬어?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라 그랬어. 대표값은 주어진 변량 중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어. 맞니? 맞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하고 2라는 두 개의 변량이 있어. 얘 평균 구하면 뭐야? 1.5잖아, 그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지? 없을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최빈값은 여러 개일 수 없다? 여러 개일 수도 있다 그랬다. 여러 개일 수도 있다.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이 있는 자료의 대표값으로는 평균보다 중앙값이 더 적절하다. 잠깐만, 내가 뭐라고 이거 왜 동그라미 왜 쳐놓은 거야? 최빈값은 여러 개일 수 없다. 여러 개일 수 있지. 그러니까 x지, 그지? 대표값 평균보다 중앙값이 더 적절하다. 그렇지, 적절하다 그랬어, 그지? 극단적인 값이 있을 경우에는 평균보다는 중앙값이 더 적절하다. 그래서 답이 2번과 4번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너희들이 계산하는 문제라서 11번을 한번 보자. 우리 개념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자.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편차의 제곱의 합이 항상 0이니? 아니라 그랬어. 편차의 합이 0이야. 편차의 합이 0이다. 자, 분산은 편차의 평균이야? 아니야. 분산은 편차의 제곱을 평균 낸 거야. 편차의 제곱이 우리 뭐라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얘는 편차의 합이 항상 0인 거야. 평균보다 작은 변량의 편차는 음수이다. 얘가 맞는 말이지, 그지? 그 다음에 변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 걸 산포도라고 한다. 디귿 리을이 우리 답이 된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문제 14번에 나온다. 14번에 여기 나오네. 선생님 아까 공식 써준 거 14번. 세개 변량 A, B, C의 평균이 6이고 분산이 9다 그랬어. A 플러스 E, B 플러스 E, C 플러스 E의 평균과 분산을 각각 구하시오. 우리 평균은 얼마란 얘기야 그러면은 6에다 2 더해서 8이란 얘기야, 그지? 아까 분산은 어떻게 한다 그랬지? 9 곱하기 앞에 곱하기 1제곱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9야.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공식을 알려줘갖고 공식 그대로 적용을 한 건데, 이렇게 너희들은 선생님 요거 답은 요거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고, 그치? 요렇게 말고 실제로 진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봐봐.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봐라. 얘네 3개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이 3개의 편차를 구하고 그걸 제곱해서 분산을 한번 구해봐봐. 정의대로 한번 해봐봐.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지. 해서 지금부터 풀 거야. 시간이 좀 많이 남았는데 아마 오늘 시간 내로 너희들이 다 풀고 갈 수 있을 거다. 한번 좀 풀어봅시다.